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과학자 따라잡기 이번 인물은 이분입니다.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예? 이분이 과연 누구길래 생김새가 이상하죠. 뭐 정상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인류의 위대한 과학자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뉴턴, 갈릴레오, 아인슈타인, 이분들은 주로 이제 물리학 쪽이죠. 우리 생명에 관한 이야기, 생명을 살아있다는 이 우리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신 분이 과학적으로 이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 영국 분이죠. 이 찰스 다윈은 왜 이런 이게 실제로 이 신문 기사에 등장한 사진입니다. 왜 이런 모습의 사진으로 등장하셨을까요? 이 찰스 다윈이 출판한 유명한 책 있죠. 종의 기원. 여기서 이 종이라는 것은 벨이 아닙니다. 벨이 아니고 여러분들 앞서 공부한 이 카를 폰 린네 있죠. 카를 폰 린네를 배울 때 우리 종속 과목 강문계 그때의 종입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종류, 인간 종류, 침팬지 종류, 이런 이 생명의 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책이 발표되고 나서 신문 기사에 이 다윈을 조롱하는 이런 그림이 실렸다고 합니다. 당신이 원숭이요? 그럼 우리 조상이 원숭이란 말입니까? 당신이나 원숭이 하세요. 이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 이 생명을 지배하는 것들은 이 신과 관련이 있어요. 신이 God. 이 신이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다.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그래서 풀, 개, 동물, 이런 것들은 인간 아래에 있는 존재다. 이런 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다윈은 이 책에서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같이 특별한 존재다. 인간만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다윈이 이 생명 철학에서 주장한 것 하나가, 생명과학이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생명의 나무, 이걸 진화라고 말을 하지, 진화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봅시다. 완성된 존재다. 이렇게 본 분이 바로 이 찰스 다윈입니다. 실제로 이 찰스 다윈은 이 뭡니까? 도자기죠. 찰스 다윈은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의사 집안. 굉장히 부유했겠죠.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게 도자기죠, 도자기. 다윈의 어머니는 웨지우드라는 도자기 공장, 회사를 경영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웨지우드 도자기는 지금도 시판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주 지금도 계속, 이게 굉장히 세계 3대 도자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웨지우드 도자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다윈은 그래서 의사 집안이니까 집안에서 전부 의사가 되기를 희망했겠죠. 그래서 일단 의과대학에 갑니다. 의과대학에 가는데 막 수술하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왜? 당시에는 이 마취제가 없었어요. 마취제가 없었고, 이 수술하려면 그냥 바로 누워서 이렇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다윈은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환자들이 지르는 이 비명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포기합니다.
의과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이 생물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이 생물학 캠브리지에 있는 이제 대학에 일단 잠시 가요. 거기에서 이제 생물학과 관련된 교수님을 한번 만나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어떤 배 같습니까? 다윈과 관련된 비글호. 예? 비글호죠. 그 당시 영국에서는 앞에 이제 린네 이야기했죠. 린네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니까 막 외국에서 다양한 종류의 상품과 다양한 종류의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 이게 과연 이게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이제 탐험을 떠나는데 탐험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비그로죠. 비그로 그 유명한 그 대위 있죠. 이게 선장이에요. 피츠로이 대위라고 그래 선장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와 같이 항해를 할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여러 가지 생물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하니까 그 이제 다윈과 친분이 있는 그 생물학 교수를 이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사정이 생겨요.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 다윈이 이제 대신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2년 일정으로 이제 가기로 했는데 막 풍랑도 만나고 막 이래가지고 5년 정도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윈은 실제로 이 항해를 마치고 돌아와서 몸이 너무 안 좋았다 그래요.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근데 오래는 사셨어요. 몸은 안 좋은데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 유명한 이 비글호 여행을 갔다 와서 쓴 책이 뭡니까? 비글호 항해기. 이 비글호 항해기죠. 이 자기가 탐험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기록이 아주 재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항해를 하다가 아주 유명한 곳에 이르게 되죠. 아주 유명한 곳. 거기가 어딥니까? 이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는 이 남아메리카, 페루 요쪽에서 바다에 떨어져 있는데 이 특이한 게 이 갈라파고스는 한 섬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요 지역에는 이렇게 아주 여러 개의 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갈라파고스 군도 물이 지을 군 섬들이 물에 지어 있다. 갈라파고스 제도 여러 이제 섬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가지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이제 지리학적인 관측도 했고 이 다윈은 생물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특별한 이 갈라파고스 거북이 유명하죠. 이 생명이 원래의 생명으로 막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 진화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변화를 하는데 이 갈라파고스 제도는 작은 섬들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고 이 육지, 이 대륙에서도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이곳은 똑같은 새라고 하더라도 섬들마다 섬의 환경,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뭐라고 합니까? 이 서식지에 따라 새의 부리 모양이 다르더라.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이 다윈. 이 다윈의 핀치라고 해요. 핀치. 이게 다윈의 핀치입니다. 다윈의 핀치. 이 새 이름이 핀치라고 그래요. 핀치. 이 핀치 새가 그 갈라파고스 제도의 여러 섬들에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있는 서식지 환경이 차이가 나겠죠. 똑같은 새인데도 그 서식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부리의 모양이 달라지더라. 이게 바로 이 다윈이 뭔가 새로운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 말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진화론이라는 거 진화, 이볼루션. 근데 이 진화,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 하는데, 이 진화론은 다윈이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윈이 한 말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 기린이죠, 기린.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이 기린의 목이 길어진 까닭이 뭘까요? 한 과학자가 나옵니다. 라마르크. 라마르크라는 과학자가, 이건 이 다윈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마르크라는 과학자가 이 기린의 목이 길어진 까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에서 기린이 이렇게 있었는데, 기린은 뭐 아카시아 나무, 이 뭐 풀잎을 좋아하는 나무집에 있었어. 근데 낮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다 먹고 나니까 위쪽에 있는 나뭇잎을 먹을 수 없었죠. 그래서 목이 점점 길어졌다 그래. 위에 거 먹으려고 쭉쭉쭉, 쭉쭉쭉 목이 길어져다 보니까 이 목이 긴 기린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유전이 되는 거죠. 이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적응. 이렇게 해서 목이 긴 기린이 셋다. 이걸 바로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라마르크의 진화론입니다. 이 용불용설, 용불용이란 말은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나고,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을수록 없어진다. 뭐 우리 꼬리뼈 이런 거, 인간도 꼬리뼈가 있었는데 뭐 이게 안 사용하니까 없어졌다. 뭐 우리는 뭘 사용하자니까 어금니가 뭐 없어졌다. 이런 건데, 이건 지금 인정받는 진화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인정받는 진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론은 아니다. X. 다윈은 어떤 이론? 다윈은 자연 선택 이론. 자연 선택 이론. 이게 뭐냐면, 이 각각의 생명체들이 모양이 변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변한 건 이게 뭐 쑥쑥 자라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 어느 자연입니까? 이게 바로 서식지입니다. 서식지 환경에서 선택받은 종들만 살아남는다. 이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기린이 목이 긴 기린도 있었고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다. 그죠? 근데 잘 먹고 잘 살았어, 둘 다. 그런데 낮은 곳에 있는 나뭇잎이 없어지니까 이 서식지 환경이 바뀐 거죠. 서식지 환경이 바뀌어서 목이 짧은 기린은 이걸 말하는 도태가 되고,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 적응되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적응되어서 자손 대대로 번식해서 유전돼. 이게 바로 자연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죠. 진화를 사용할수록 쭉쭉 늘어나고, 그러면은 농구 선수들은 계속 팔이 늘어나고, 농구 선수 자녀들은 팔이 쭉 길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각광받는 이론은 이 진화의 생명에 관한 것은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윈은 자기의 그 유명한 이 메모가 있어요. 선생님은 이 메모를 보고 감동을 좀 했습니다. 감동. 자, 보세요. 네?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누구? 찰스 다윈. 나는 생각한다. 어찌 보니까 이 1번부터 생명의 가지가
이렇게 펼쳐져서 지금 우리의 인간도 되고 풀도 되고 나무도 되었다.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다 소중하다. 이게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다윈과 함께 다윈이 생각한 이 I think 이걸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